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고요. 성우 이슬입니다. 먼저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10,000가구 이상이 정전되고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0일에서 11일까지 진행돼 본격적 선거전에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9일 이번 재보선 15개 지역에 내보낼 후보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일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양국 갈등은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정훈이의 노래입니다. 꽃밭에서.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고운 빛은 어디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10,000가구 이상이 정전되고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너구리가 한반도에 근접하면서 이날 오전 7시쯤 제주 해상은 물론 내륙 지역에까지 태풍경보가 발령됐다. 태풍경보가 오늘 오전 1시에 해제되기 전까지 제주에서 관측된 순간 최대 풍속은 산간 지역의 경우 초속 32.7m일 정도로 강했다. 제주 남쪽 가파도의 최대 풍속은 초속 33.8m였다. 특히 한라산 윗세오름 459mm, 어리목 271mm 등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제주에 강풍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약 13,00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제주공항 항공편 236편이 오후 들어 결항됐다. 일부 지역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아침부터 비바람이 거세 초중고등학교 8곳이 휴업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방파제에 설치된 1,800톤 무게의 케이슨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 2기가 파도에 휩쓸렸고 양식어류 60만 마리가량이 유실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남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제주 일대에 10일 늦은 밤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중부지방과 전남 해안, 울릉도 독도의 총 강수량은 5에서 40mm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릉도 독도는 10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반면 중부지방과 전북은 10일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전국이 너구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10일 오후 6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너구리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기류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1시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0일에서 11일까지 진행돼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9일 이번 재보선 15개 지역에 내보낼 후보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데다 지역도 전국에 고루 퍼져 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을 거쳐온 민심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이번 재보선은 과반 유주의 고빗길이다. 새누리당 현재 의석은 제적 285석 가운데 147석. 이번에 4석을 더하지 못하면 과반이 무너지게 된다. 물론 무소속 2석이 여당 성향이라 2석만 확보해도 사실상 과반 유지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4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여권 전반에 위기감이 만연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까지 무너진다면 여권 전체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재보선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 명운이 달린 선거다. 재보선 공천 갈등으로 두 대표의 리더십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미 지도부 교체를 의미하는 조기 전대론의 에드벌룬이 떠올랐다. 두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번 재보선에서 패한다면 곧바로 조기 전대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치러지는 15곳의 원래 주인을 따지면 새누리당 9곳, 새정치연합 5곳, 통합진보당 1곳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9곳 이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지는 셈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 등 여당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늘어선 상태라 4-5곳에서만 이겨도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5곳 이상을 챙기면 승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야당 입장에선 적어도 10곳 이상에서 이겨야 성에 차는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8대7 정도면 모르겠지만 7대8이 나오면 사실상 진 것이고 지도부 조기 퇴진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가 제각각 승패 기준과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바닥 민심이 좋지 않다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산 해운대, 기장갑과 울산 남을 등 텃밭 2곳에서만 승리를 자신한다. 수도권 6곳과 충청 3곳 가운데선 우세 예측을 하는 곳이 없다. 수도권에선 그나마 서울 동작을과 경기 김포의 상황이 낮고 충청권에선 충북 충주에서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 측 얘기다. 새정치연합은 호남 지역 텃밭 4곳과 경기 수원 정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손학규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경기 수원병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나서는 경기 김포, 대전 대덕 등 나머지 수도권, 충청권 8개 지역 판세는 경합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지명도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신인급을 여럿 공천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판세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일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여권에서도 김 후보자를 더 이상 감싸는 게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아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사퇴 의사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세심하게 보지 못해 인용 표시 없이 실린 것은 분명히 사과드린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자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것에 대해서도 제 이름을 뒤에 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제자가 저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한사코 앞에 놔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자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라면서도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은 그 자체가 미간행물이기 때문에 간행물 쪽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자의 언론기고문 대필 의혹에 대해선 대필이 아니다며 대학원생들에게 글 쓰는 연습을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제 인격 등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물러설 곳이 어디 있겠느냐,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며 버티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해 질타를 받는 등 자질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회 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양국 갈등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올해 미중은 수교 35주년을 맞았다며 양국은 상호 의존적인 경제 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유대를 강화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략경제대화는 미중 간 고위급 연례회의다. 시 주석은 이날 논어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않는다는 구절을 인용해서 중국은 화해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광활한 태평양에는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며 양국 간 신형 대국 관계를 강조했다. 신형 대국 관계란 미국이 중국을 주요 2개국으로 인정하면 중국도 영토 주권 등 핵심 이익을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겠다는 외교 전략이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가 일부 문제에 코가 꿰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 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의 보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중이 사이버 해킹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촉발된 갈등 관계를 봉합하려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양국은 위안화 환율, 지식재산권, 해킹, 해상 영유권 등 핵심 현안 60여 개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최성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남남.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오늘 밤 내 곁에서 떠나갔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섰네. 담배 연기에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말했지만 슬픔이 물처럼 가슴에 고여있기 때문이죠. 오늘 밤만 내게 있어줘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인사도 없이 사랑해요 그것뿐이었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오늘 밤만 내게 있어줘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요 아침이면 모르는 남처럼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사랑해요 그것뿐이었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네, 다음은 정치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730 보궐선거는 여야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이번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벌어지는 선거에서 맞붙게 됐다. 새누리당은 9일 나 전 의원의 동작을 전략공천을 확정했다. 나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야권 단일 후보이던 박원순 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지난달 청와대 비서진 개편 때 정무수석에 검토됐지만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 써야 할 자원이라고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기전 부시장은 광주 광산을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당의 요구에 따라 동작을로 옮겨 전략공천을 받았다. 박 시장 밑에서 부시장을 했던 것 때문에 박원순의 남자로 불린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전 부시장 공천은 박원순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이 6.4 지방선거 때 동작을 국회의원 출신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동작 지역에서 16%포인트 앞섰던 여세를 활용해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전 부시장과 박 시장의 인연은 2011년 시장 보궐선거 이후이며 그 전에 기전 부시장은 오랜 기간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보좌했다. 정의당 노 전 대표는 지난 8일 이번 재보선은 한국 정치의 판가리 신호탄이 돼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7대에 이어 19대 총선에 당선됐지만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작년 2월 의원직을 잃었다. 이 밖에 노동당 김종철 전 부대표,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야권 연대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에서 기전 부시장에게 밀려 공천을 못 받은 허동준 전 민주당 동작을 위원장은 당초 무소속 출마도 검토했지만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7월 30일 재보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이틀 앞둔 9일 여야가 공천을 거의 완료했지만 야당의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산을의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했다. 권 전 과장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유기용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권 전 과장 공천에 대해 광주 민심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런 나쁜 공천을 강행한다면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출세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줄을 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즉각 비난했다. 당초 경찰직을 퇴직하면서 불출마 입장을 밝혔던 권 전 과장은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날 일부 언론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계속 권유가 있었고 고민 끝에 진실이 더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권은희 카드가 수도권 선거에 미칠 역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권 전 과장이 벌여온 국정원 싸움의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여권의 집중 공세로 자칫 대선 불복 프레임의 굴레에 또다시 갇히면 보수 진영의 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경기 수원병의 손학규 상임고문, 수원을에는 대구지검 수석검사 출신 백희련 변호사, 수원정에는 MBC 출신인 박광훈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충북 충주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후보로 결정됐다. 새누리당도 이날 내부적으로 공천 후유증에 시달렸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전력에 대해 공천심사위가 재심의 끝에 김재식 변호사를 새 후보로 확정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후보를 공천했다가 스스로 걷어들이는 촌극을 자초한 셈이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강을 구축한 서청원, 김무성 후보 간 경쟁이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두 사람은 9일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대결을 피했던 전날 TV토론에서와는 달리 대권 포기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서 후보는 이날 경북 경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김 후보에게 당권을 위해 차기 대권을 포기하라고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서 후보는 자기소개 후 김 후보 쪽으로 다가가 김 후보에게 말하겠다. 이번 당권에서 순수하게 박 대통령만 돕겠다고 하고 2017년도 대선 후보를 포기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해주면 저도 당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오로지 박근혜 정부를 위해 당권을 하고 대통령 후보는 안 하겠다는 포기를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김 후보는 세종시 원안을 박 대통령이 지키자고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라며 사람은 신뢰가 있어야 모든 걸 믿고 맡긴다고 날을 세웠다. 연설회 직후 서 후보는 중대한 결정에 대해 기자들에게 저쪽에서 답이 오면 얘기하겠다고만 했다. 서 후보 연설 동안 지지자들이 서청원을 연호하며 함성을 내지르고 김 후보 지지자가 야유를 퍼부으면서 장내가 크게 술렁였다. 곧바로 연설에 나선 김 후보는 서 후보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박 대통령의 성공 없이는 새누리당의 대권이 없다고만 응수했다. 그는 준비한 원고대로 당이 위기일 때마다 당을 구해준 박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제가 박 대통령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연설회가 끝날 때까지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선 남이 한 얘기에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서 후보께서 저를 대권 주자로 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전혀 대권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최서희가 부릅니다. 돌이킨 사랑.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경기 인식이 한 달 사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타격을 입은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딘 탓도 있지만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예고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나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산업활동 동향에서 회복 흐름이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 이어 이달 8일 내놓은 그린북에선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최 후보자의 경기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부총리에 내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로 주춤한 경기가 좀 회복되긴 했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했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선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8일 인사청문회에선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매우 어렵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하반기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공식화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청문회에선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말이 달라지고 있는 데는 5월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던 데다 소비 심리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소매 판매가 1.4%가 반등했지만 4월 1.6%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고 6월 분위기도 좋지 않아 경제 회복에 대한 표현이 주춤해서 부진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최 후보자가 취임 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 또는 내년 예산 적자 편성을 위한 포석이자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군불대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은 10일 금통위 직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고 기재부는 다음 주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현재 원화값이 균형 환율보다 10.2% 고평가돼 있으며 고평가 현상이 중기적으로 지속되면 외환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값이 세 자릿수에 근접하면서 원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최한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세미나에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오 회장이 중기 균형 환율 모형과 경직 가격 통화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원화값은 지난 7일 기록한 1008.9원 기준으로 균형 환율인 1124원에 비해 10.2% 고평가됐다. 오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2008년 글로벌 위기 이전에 한국 원화가 균형 환율 수준보다 고평가됐다면서 고평가로 인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위기가 왔다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화값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내려 내수가 진작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수출 감소를 통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소비 부진은 가계부채 부담, 노후 대비 불안 등 구조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 원화 절상으로 소비 부진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원화 절상 효과가 수입품 증대, 외국 여행 증가 등으로 국외로 이전되거나 수출 위축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 내수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원화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외환 당국은 고민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환율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현실성 있는지에 대한 염려도 크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캐나다 및 일본의 액화 천연가스 LNG 운영선사가 발주한 9척의 17만 세제곱미터급 아크7 쇠빙 LNG선을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게 될 아크7 LNG선은 쇠빙 기능을 갖춘 최초의 LNG 운반선이다. 길이 299m, 너비 50m 규모로 최대 두께 약 2.1m에 달하는 북극해 얼음을 스스로 깨면서 운항할 수 있다. 아크7 쇠빙 LNG선은 극한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장비의 성능 발휘를 위해 영하 52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방한 처리 기술이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또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선수와 선미, 양방향 추진을 구현하는 포드 추진 3세트로 구성된 시스템이 도입됐다. 고재우 대우조선해양사장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매장된 북극 지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면서 중장기 마케팅 전략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조화시켜 이번 수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모두 10척의 쇠빙 LNG선을 수주했고 이번 계약을 포함해 약 50억 달러 상당의 상선을 수주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용복의 저 얼굴의 햇살을.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할 그 사랑은 저 멀리서 무지개 타오네 잊지 못할 그 사랑은 저 멀리서 무지개 타고네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수 씨, 날씨 전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 관련된 태풍특보는 모두 풀렸습니다. 하지만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는 남아있고요. 이 해역으로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남부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경상남도 동해안과 제주도 산간 지역은 비가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오후가 되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북부 지역과 경상북도 내륙 지역, 경상남도 동해안 지역이 예상되고요.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 속에 오늘도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 대전, 대구를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들 대부분 오늘 낮 최고 기온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세종과 대전,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3도, 광주 31도, 강릉과 부산 30도로 대부분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고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4도, 습도는 72%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일인 만큼 열차의 좌석 구하시기는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장항선과 태백선, 중앙선은 이후 운행하는 상하행선 모든 열차에 적게는 100서, 많게는 300서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다른 구간들도 전반적으로는 예밀히 낮습니다. 다만 하루 열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경부선과 이 밖에 전라선은 상하행선 열차가 모두 오전과 오후 일부 KTX 열차에 좌석이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50석 미만으로 적게 남아있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용산역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하행선 열차에, 그리고 호남선은 목포역에서 오후 2시에서 4시 때 운행하는 KTX 상행선 열차에는 예매가 많이 되십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열차 이용객이 부쩍 많아지면서 여행 당일 열차의 좌석 구하시기도 무척 힘겨워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때 열차 이용객이신 분들은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고요. 참고로 열차 승차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 출발 한 달 전 오전 7시부터 예매나 예약이 가능하고요.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예약은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박상민입니다. 멀어져간 사람아. 내게 사랑한다는 말아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9일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 보고에서 검경의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검거 실패를 질타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또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 전 회장 검거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사법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특별수사팀 구성도 시기적으로 늦었고 검거 과정도 생중계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로 국가적인 힘을 낭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도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서 잡으라고 지시해도 못 잡는 검찰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유씨 측에 뭔가를 흘리지 않고는 이렇게 못 잡을 리가 없다고 쏴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초기에 100통이 넘는 통화를 하면서 보고에만 집중해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선 유 전 회장이 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면서 영장 기간 내에 검거하기 위해 국가기관들이 가동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게 아니고 유 씨의 하부선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행부, 해수부 등의 안전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감사했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도 의원도 같은 사안을 거론하며 감사원이 한국선급 등과 유착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 보호를 위한 방탄감사이자 시스템의 하부만 건드린 헛다리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피해 달아난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5월 16일 유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대면 조사 없이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회장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도 불출석하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유 회장의 도주가 유력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을 2달로 정했지만 검찰은 기간 내 유 회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유 회장 같은 장기 도주자에 대해선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기소 중지 후 체포영장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유 회장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려는 것은 유 회장이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검거 작전을 계속 벌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유 회장이 순천과 해남 등 전남 일대에 은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가 유 회장 검거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도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거팀의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이 유 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유 회장처럼 도주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한 달에서 1년 범위로 정해진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인상을 눈앞에 둔 담배값이 현행 2,500원 선에서 500원 오르면 물가 상승률이 0.15%포인트, 1,000원 올라가면 0.3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배값 인상폭을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담배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세를 10년간 동결해 이제 올릴 때가 됐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담배값을 한 번에 2,000원 가까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에 가격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된다. 현재 담배의 물가 가중치 0.77%의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500원의 담배세가 오를 경우 0.15%포인트, 1,000원이 상승하면 0.31%포인트 정도 물가가 상승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2,000원이 더해지면 무려 0.62%포인트나 물가가 뛰어오른다.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연간 1조 4천억 원의 세금과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구실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층의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 연금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가 2,3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배가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2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고 경남교육청도 4배가량 늘어난 443명이 신청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2월에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학기 중간인 8월 퇴직 신청자가 280명으로 2월 퇴직 신청자 170명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명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서울은 신청자의 5%, 경남은 40%, 전북은 30% 수준만 명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할애하느라 인건비 예산은 밀려났기 때문이다. 행정직 공무원들도 명예퇴직 제열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명퇴를 신청한 대구시 공무원은 25명으로 작년 명예퇴직자 29명에 육박했다. 제주도의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48명으로 작년 명퇴자 10명에 육박했다. 작년에 교사를 합쳐 전국의 중앙지방직 공무원 명퇴자는 9,500명가량이었는데 올해는 10,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최근 확산된 것은 내년이 공무원 연금 재정을 5년마다 평가해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도 재정 재계산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시도했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혜택은 그대로 두고 2010년 이후 신규로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만 대폭 줄였다. 그 결과 개혁 효과가 3년 만에 끝나 이번 정권에선 5년간 14조 원, 차기 정권에선 31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차기 정권에선 국민연금 적자분까지 합치면 적자 보전액만 40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는 기초연금 예산을 웃돌게 돼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일부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 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퇴 신청이 더 늘어났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미연의 단심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세월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한 번쯤 마음인데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이랑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이란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을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양측 간 공습과 로켓 공격, 재공습이 반복되면서 2012년 11월 8일 교전 이래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 IDF 측은 변경 보호작전 이틀째인 9일 밤사이 가자 지군의 160곳을 공습했다며 이틀 동안 공습 목표물은 43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IDF는 공습 목표물은 로켓 발사대, 하마스 지휘센터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틀간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38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하마스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마스는 이날 텔아비브로 로켓 5발을 발사했다. 전날에도 하마스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M75 로켓 4발씩, 북부 지역 하이파에는 R160 로켓 1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하이파가 아닌 하데라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2012년 8일 교전에서 얻은 교훈을 발판 삼아 이스라엘에 항전하고 있다. 우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 성과도 있다. 전날 텔아비브로 향하던 로켓 4발 중 2발, 예루살렘으로 쏜 4발 중 1발만 아이언돔에 막혔다. 화력 역시 세졌다. R160 로켓은 하마스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리아제 M302 로켓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km에 이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양보 없이 폭주하는 데는 이번 분쟁이 양측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납치 살해 사건으로 비난이 높아진 지금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하마스는 점령자이자 침략자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수호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나아가 이집트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이끌어내 약해진 하마스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스라엘은 시민보호라는 명분 아래 공습을 가하면서 이미 약해진 하마스를 이참에 완전히 무력화시킬 태세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자제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안보는 포괄적인 합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일본이 최근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말 의회에 보고한 해외 무기 수출 자료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 MD 체계 구축에 필요한 미사일, 위성 장비, 차세대 해상 초계기 장비 등의 대일본 수출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일본이 구매한 무기 관련 장비는 모두 8건에 6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번 미국의 무기 수출 내역은 국무부 국방물자수출통제국이 수출 허가한 것으로 일본이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쇼핑하고 미국은 이를 허용해 일본 재무장을 지원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일본은 구매한 신형 무기 가운데 특히 MD 체계와 관련된 적어도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팩3와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해상발사 요격 미사일 SM3를 각각 1억 달러 이상 규모로 사들였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MD 체계 구축을 강조한 것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또 공대지 전술 미사일인 AGM-65 매버릭, 유도 미사일 체계인 단거리 대공 미사일 램, 차기 해상 초계기로 개발된 P1 관련 장비, 주력 전투기인 F-15J 시뮬레이터 등도 대거 구매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재무장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장비의 정확한 판매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각기 1억 달러 이상이라고만 밝혔다. 일본이 구매한 분목에는 통신위성 JCSAT-145 발사 및 궤도시험 관련 장비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같은 시기 한국은 램 미사일과 국산 초음속기 T-50I 장비, 반자동 권총 등 3건 1억 5천만 원 달러 이상을 구매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스노리 1방위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미 해군 함정을 시찰한 뒤 즉각 상륙용 장비인 강습 양륙함 구매를 시사했다. 오노데라 장관은 이어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F-35 제작 과정을 둘러본 뒤 이미 주문한 42대 외의 추가 구매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의 국방비는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증액된 뒤 2년째 늘어나 올해는 4조 8,848억 엔에 이른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최근 일본 국방비를 세계 7위 규모로 집계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 의회 광장에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의 조각상을 세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아버지, 평화의 상징이라며 각종 찬사를 바쳤지만 무기 계약을 위한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과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8일 델리의 간디 기념관에서 조각상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헤이그 장관은 간디의 평화 사상과 차별에 대한 저항, 인도를 전진시키려는 열망과 비폭력주의는 오늘날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즈번 장관도 간디는 인도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위인이라며 조각상이 영국과 인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기념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로 돌아온 지 100주년이 되는 내년 봄까지 조각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펼친 간디의 조각상을 의회 광장에 세우는 것은 과거사를 기억하는 영국 나름의 방식이자 일종의 사과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영국이 인도에 2억 5천만 파운드, 약 4,333억 원 규모의 미사일 판매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날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도에 무기 세일즈를 하러 간 자리에서 간디 조각상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인도 정부는 전투기 126대를 구매할 계획이 있고 영국 정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도와 프랑스의 계약이 연기되면서 영국은 유로파이터가 선택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디 증손자 투샤르 간디는 인디펜던트에 윤리나 도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비즈니스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투쟁 민주당 연합 조코 위도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9일 전체 유효표 중 일부를 우선 공개하는 표본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친서민 이미지로 대선 캠페인 시작 전부터 돌풍을 일으킨 야당 투쟁 민주당 연합 조코 위도도 후보가 52.34%의 득표율로 프라보어 수비안토 그린다르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이로써 조코위는 인도네시아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룬 주인공이 됐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인도와 미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유권자가 세 번째로 많다. 조코위는 빈민가 출신으로 가구 판매상을 하며 자수성가했다. 그는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내는 동안 현장을 찾아다니며 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인도네시아 증시의 지속적인 랠리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료주의와 부패를 개혁하겠다는 조코위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프라보어 후보 측도 이날 자신의 선거 캠프가 의뢰한 조사기관 집계에 따라 자신이 승리를 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표본 개표 오차 범위가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프라보어 측의 승리 선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측의 승리 선언으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수실로 반박 유도요노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양측 대선 캠프 모두 선관위 공식 발표 때까지 승리 축하 집회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공식 집계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왁스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싶어.
내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래야 하는 거니 그저 몇 마디 말로 다 끝나버린 사랑은 아니잖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대로 날 내버려둔다면 내 맘 변할지도 몰라 My heart, my dream 난 벌써 나를 잊은지 몰라도 아직 나는 널 내 곁에서 보낼 수가 없어 왜 날 떠나야만 했어 왜 네 마음이 변한 거야 매일 밤 나를 아프게 울려도 싫어지지 않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제발 너무 늦지 않도록 내게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그땐 없을지도 몰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랜 기다림에 지쳐 내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너의 가슴에 안겨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네, 이번엔 최경환 부총리 경기 회복에 정권 운명 걸 각오해야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보다 경기 부양에 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경제 지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내수의 구조적 부진이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원인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 소득이 가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경제 상황 인식에는 공감할 부분이 많다. 문제는 행동과 실천이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 취임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자신의 경제인식을 구체화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 조정 같은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충격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투자에는 놀고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 부지를 20-30년 무상 임대해준다든가 기업이 사원들의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경제관료 집단은 과거처럼 우수하지도 않고 사명감이 투철한 것도 아니며 정책 개발 능력도 떨어진다. 투자와 소비의 당사자인 기업과 민간 단체들로부터 새 정책을 발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부가 독점해오던 경제정책의 결정권도 상당 부분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정부들이 중앙부처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책을 결정, 추진하는 권력구조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대통령 결재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회는 물론 지방정부들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정책이 막힘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패턴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내가 책임지고 결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야 관료 조직이 움직이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다. 최 후보자가 적어도 1년 이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현상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파괴 막으려면 강이 흘러야 한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시민단체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최근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확인한 4대 강의 현 주소는 충격적이다. 유속이 느려진 강바닥에 악취나는 펄이 중상류까지 쌓여있다. 고인 물 위에는 녹조와 함께 큰빛 이끼벌레라는 외래동물이 번창하고 있다. 하천 전문가 말대로 강은 바닥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었다. 해마다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낯선 외래동물이 출몰하고 바닥부터 썩어가는 강은 정상적인 하천 생태계가 망가졌음을 보여준다. 환경부가 최근 작성한 보호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도 4대 강에서 흰수마자 등 여울 물고기가 사라지고 가시박 같은 외래종 식물이 강변을 점령하는 생태계 교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멀쩡한 강바닥을 깊게 파내고 대형보를 세워 강을 호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강은 구불구불 흘러 물살이 빠른 곳에서 깎아내고 느린 데에 쌓아 여울과 소를 형성한다. 유속에 따라 펼쳐진 자갈, 모래, 펄에 터잡아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홍수 때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구실도 한다. 4대 강 사업은 이런 강을 단순한 물길로 만들었다. 물이 흐르지 않으니 하구에서나 나타나던 녹조가 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등 일부 정부기관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의 항목을 들어 낙동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지적한 것처럼 호수로 바뀐 4대 강에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조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5천억 원을 들여 총인 처리 시설을 앞당겨 설치했는데도 해마가 녹조가 심해지는 것은 그런 투자가 수질 개선에 아무 효과가 없음을 말해준다. 그 돈을 애초 낙동강에 투입했다면 지금쯤 훨씬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댐에 가둔 물을 일시에 흘려보내는 비상방류로 녹조를 씻어내는 따위의 땜질식 처방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근본 대책은 이미 광주시와 전남도가 영산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재자연화밖에 없다. 일단 보를 열고 물을 흘려 생태계 파괴와 녹조를 완화한 뒤 보를 어떻게 할지 검토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이 2차례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총리실의 4대 강 조사평가위의 결론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송대관의 인생은 생방송.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 연기로 세상을 철타기 하네. 넘어질 때 철타기 하네. 쓰러질 때 철타기 하네. 미움이 넘칠 땐 사랑을 붙잡고 눈물이 넘칠 땐 기쁨을 붙잡고 비바람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하루가 100년이네.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인생은 생방송 모노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숙제를 안고 세상을 철타기 하네. 넘어질 때 철타기 하네. 쓰러질 때 철타기 하네. 미움이 넘칠 땐 사랑을 붙잡고 눈물이 넘칠 땐 기쁨을 붙잡고 정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하루가 100년이네.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다음은 문화면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코리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방한한 외국인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0.7%가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을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 기업들의 국제적 인지도와 기술력이 다수 외국인들에게도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한식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경쟁력 높은 한국 문화 3위로 한식을 지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분단국 이미지를 떠올린 비율은 4위에 그쳐 1위를 차지한 2003년 조사 이후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단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40.7%로 1위를 차지했다. 외모 지상주의를 뽑은 비율이 12.9%로 3위를 차지한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 최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는 전 여성 연령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성형수술, 명품 선호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 가장 경쟁력 높은 문화로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문화를 꼽은 비율이 반수를 넘었다. 또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반영하듯 K-팝 등 한국 음악 역시 10%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최 교수는 이번 조사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며 특히 부정적으로 나타난 빨리빨리 문화, 위계질서, 외모 지상주의 등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커피 믹스 스틱 한 개에 평균 5.7g의 당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당류 1일 섭취 권고량의 11.4%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커피믹스 12개 제품의 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맥스웰 하우스 오리지널이 당류가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맥스웰 하우스 마일드 커피믹스,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맥심 오리지널 커피믹스 등이 뒤를 이었다. 당류가 가장 적게 들어있는 제품은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인 이마트 스타믹스였다. 반면 카페인 함량은 이마트 스타믹스가 77.2mg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제품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였다. 평균은 52.2mg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은 스틱 1개당 평균 53kcal, 총 지방 함량은 1.5g, 포화 지방 함량은 1.4g이었다. 한편 12개 제품 중 5개 제품만 영양 성분 함량 정보를 표시했다. 나머지 7개는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플러스 좋은 상품 모카골드 커피 믹스는 실제 당류 함량이 표시치의 120%를 넘어서는 등 식품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제품 영양성분표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장태희의 노래입니다. 청춘장가. 청춘아 내 청춘아 한 번뿐인 내 청춘아 빛난 세월에 떠있더니 이제 보니 흘러가구나 그건 내가 아니야 세워라 너만 혼자 가거라 내 청춘은 두고 가거라 구름아 저 구름아 쉬어가는 저 구름아 빛난 청춘에 떠있더니 이제 보니 흘러가구나 떠난 님을 잊는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세워라 너만 혼자 가거라 내 청춘은 두고 가거라 내 청춘은 두고 가거라 네, 다음은 종합면 살펴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도 현 상황에서 임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박 대통령도 이런 여야 지도부의 의견을 지나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국민에게 확신을 좀 주실 수 있는 걸 보여야 한다고 했지만 김 후보자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일이 많았다. 여당 의원들의 추궁까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사실 낭만적으로 생각했었다며 이렇게 백주대낮에 발가벗겨져서 내동댕이 처질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다 수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적도 있었다. 너무 긴장이 된다. 30초만 숨 쉴 시간을 달라며 휴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문회 후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은 옹호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자질 부족이 드러났는데도 익명을 강행할 때 생길 역풍을 청와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회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원장의 청문 보고서엔 적격, 여당과 부적격, 야당 의견을 나란히 적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새정치연합이 추가 서면 답변을 요구하면서 채택이 10일로 미뤄졌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학문 권력을 내세운 일부 교수들이 논문 표절 대필에 연구비 횡령까지 하는 등 온갖 탈법 편법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여러 의혹들은 대학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들을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다. 논문 표절, 제자수당 가로채기, 칼럼 원고 대필 등 상하탑에 어울리지 않는 편법과 탈법이 난무한다. 그런데도 대필이 아니라 글쓰기 연습을 시킨 것이라고 변명하는 김 후보자처럼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정부의 한 위원회가 발주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논문의 80% 이상을 혼자 썼다. 4명의 교수가 직접 저술한 분량은 2페이지에 불과했지만 수백만 원의 연구비는 오롯이 그들의 몫이었다. 제자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뒤 연구비와 성과급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의 행태와 다를 바 없었다. A씨는 그나마 공동저자 끄트머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유령 작가처럼 지도교수의 논문만 대필하는 대학원생들이 수두룩하다고 고백했다. 표절과 불법적인 연구비 횡령은 관행으로 포장된다. 올해 지방의 한 이공대에서 석사학위를 딴 B씨는 박사과정을 포기했다. 연구실에 할당된 연구비를 교수가 대부분 사적 용도로 쓰는 탓에 실험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 서울집을 찾는데 비용은 대부분 출장 명목으로 연구비에서 충당됐다며 설령 교수의 부정을 폭로해도 연구자로서 내 생명은 거기서 끝이라고 말했다. 관행을 받아들이는 순간 정상적인 사제관계는 허락되지 않는다. 서울 한 여대의 석사과정 C씨는 주 2회씩 동기 5명과 함께 지도교수의 연구실을 청소한다. 청소하다 뭐라도 깨트리면 자비로 물어내야 한다. C씨가 입학하자마자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은 석사 1학기 때는 다들 그렇게 한다. 우리도 그랬다며 청소를 강요했다. 나쁜 관행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학문 권력을 내세운 일부 교수들의 횡포 아래에서 젊은 지식인들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머슴, 노예 등 섬뜩한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김명수 사태의 본질은 물론 이러한 구태를 집약한 인물을 인사 대상으로 삼은 정권의 문제다. 그러나 지식인 사회에서 악습의 고리를 떨쳐내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명수 사태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공법학회가 위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9일 최근 공법학회에 의뢰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공법학회는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 연구학자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자문에는 영남대 박인수 전 회장과 전북대 송기춘 차기 회장, 연세대 김종철, 고려대 이준일 연구이사가 참여했다.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게 하는 김영란법은 관피아와 업계, 유관기관과의 유착을 끊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의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특히 금품 수수로 처벌될 수 있는 범위를 공직자의 가족까지 확대한 건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선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한 게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에 대해 공법학회는 연좌제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공법학회는 공직자와 연계된 가족의 영향력이 반사회적 효과를 낳는 것을 규제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공직자 가족 본인의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연좌제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법안에도 공직자 가족이 평소부터 알던 친구에게 단순한 선물을 받는 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공직자 가족이 선물을 받는 것은 얼마를 받든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가족에게 과도한 선물을 하는 경우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연좌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조항조의 만약에 전해드리면서 7월 10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었고요.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